아무튼 트럼프는 지금 레임덕이 오자마자 300만 원씩 지금 어, 돈을 보조금을 뿌리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어떻게든 위기를 타파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전통적인 우방국들이 완전히 미국에 대놓고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독일 총리가 그렇게 가지 말라 그래. 왜냐면 카나다 총리가 갔다가 관세 100% 맞았잖아요. 중국 갔다가. 근데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독일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예, 오늘 아마 방문한다고 하는데, 메르츠 독일 총리가 중국과 미래를 함께할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하면서 지금 새롭게 미국 의존 탈피를 외치고 있는데, 여기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요. 공개적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 관세 조치 비판하고 반대하고, 그다음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 파괴를 우려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중국하고 독일이 붙어가지고 미국을 따시킬 수 있을지. 사실은 네. 독일이 중국 개방 이후에 가장 수혜를 많이 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처음에 공장 개방하고 했던 이 90년대 후반 이때 중국에 가장 먼저 들어간 자동차 폭스바겐이에요. 그래서 폭스바겐, 벤츠 이런 회사들이 독일제 차들이 들어가고 사실상 폭스바겐이 한때는 중국의 국민차였을 정도로 뭐 하다 이제는 이제 벤츠까지 기리한테 최대 지분을 뺏겨갖고 벤츠도 사실 중국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 독일은 예전부터 양쪽 국가의 최대 교역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미국이 이제 중국을 압박하고 무역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요게 이제 중국에 대한 거래량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중국과 독일의 교역량이 줄어들었는데 요게 이제 슬금슬금 다시 회복되는 조짐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작년에 미국이 독일의 최대 교역국이었는데 이제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이걸 더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호적인 이익이 있는 거예요. 중국도 이제는 미국의 물건을 팔고 싶지 않은 거야. 왜냐면 굳이 미국하고 교역 관계를 가지면서 미국하고 무역 흑자를 내게 되면 미국 애들이 이제 대부분 뭐 채권 사달라 그러거나 돈 빌려달라 그러거나 이런 방식으로 장사해갖고 벌었는데 삥을 뜯어가거든, 미국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미국이랑 거래하면 하나 되는 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 교역국을 찾아가고 있는데, 독일 정도 되면 전통적인 경제 대국인데다가 교환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제 배터리가 다 독일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뭐 벤츠라든지 뭐 일부 유럽 차들 대부분이 중국 공장에서 생산돼 갖고 세계 전역으로 수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무역에 관련된 확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1대1로를 통해 갖고 중국은 독일 프랑크푸르트까지 철도를 연결을 해놨어요.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철로 때문에 바꿔 타야 되는 역이 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꺼번에 논스톱으로 오진 않지만 독일과 중국은 사실은 육로로 연결돼 있는 철도 노선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부활을 통해 가지고 교육 관계를 좀 더 확대해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독일뿐 아니라 그 주변국들한테도 미국에 못 파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내다 팔 수 있는 뭐 이러한 전제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총리가 그냥 혼자 간 게 아니라 주요 기업인 뭐 30명까지 같이 동행해가지고 비즈니스 기회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술 견학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항저우 로봇 기업 유니트리 로보틱스를 방문을 해가지고 같이 첨단 산업을 할 건지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요즘 EU에서는 또 이게 좀 우려적인 시선을 보내는 쪽이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이제 독일도 제조업 기반이 무너져가지고 전체적인 제조 기술들은 갖고 있는데 EU 전체에다가 쉽게 말해서 옛날 이제 부품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나눠서 하청을 줘서 분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 예를 들어 지금 전차를 한때 만든다고 치면 대부분의 70% 가까운 부품들을
주변 국가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공급망이 제대로 연결을 안 돼가지고 기술이 있고 설계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 돼. 그래서 새로운 전차나 새로운 자주포를 만들겠다고 또는 개발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조업 역량이 이걸 못 따라가기 때문에 개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국가하고의 어떤 그 제휴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 와야 되거든. 우리나라 기술을 쓰면 되는데 이상하게 독일하고 프랑스는 우리나라 기술을 안 받아 쓰려 그래요.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잠재적인 경쟁자고 한국 거는 받았다가는 완전히 정착해갖고 빼도 박도 못하게 된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대안으로 독일하고 뭘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독일과 중국이. 그리고 독일이 제일 그 약점으로 쥐어 있는 무기 중에 하나도 첨단 산업에 필요한 히토리의 확보거든요. 근데 자꾸 미국 측에 쓰면 중국이 그냥 같은 편으로 몰아갖고 지금 알고 계시지만 히토리 수출을 제3국을 통해서 하는 것까지도 전부 막아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에 중국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걸 무기화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 전체의 히토리 수출 금지를 시킨다고 하면 제조 강국이고 첨단 공업을 하고 있는 독일 입장에서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미국 눈치 보지 않고 독일이랑 어떤 방식으로든 친하게 지내겠다. 중국이랑 독일을 친하게 경제적으로 연결을 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와 같은 중국과 독일의 밀착을 미국이 가만 보고 있을 것인지, 또 독일 총리를 어떤 방식으로 협박을 하고 이 관계를 떼놓으려고 할 것인지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외교적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근데 독일만 이런 게 아니고 유럽 국가들의 지금 개별적으로 유럽연합 차원이 아니고 유럽의 개별 국가들이 다 중국을 방문을 하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유럽은 트럼프의 미국하고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라는 완벽한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각자 도생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물론 살 길은 모색을 하고 있지만 유럽 개별 국가들 역시도 저 미치갱이 트럼프의 미국은 안 돼. 오히려 지금은 중국이 굉장히 정상적인 나라처럼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중국은 예측이 가능하고 옛날처럼 미친 짓 안 하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은 트럼프의 미국이 예측 불가능이잖아요. 그리고 미친 짓 하고. 그다음에 동맹이고 나발이고 없고 그냥 다 여기저기 다 칼을 휘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믿을 수 있고 그나마 본인들과 주판을 튕겨봤을 때 이제는 중국하고 현실적으로 더 이상 중국을 체제가 다르다고 해서 멀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확한 판단이 섰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뭔가 성과가 나타나고 아마 로봇 쪽에서도 이제 독일은 이 중국의 기술들을 많이 필요로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휴머노이드 부분만 알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들을 엄청나게 생산합니다. 별 희한한 기계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춘환이라는 그 프로그램에는 4개 로봇 기업밖에 안 나왔는데 100개 정도의 로봇 기업이 있대요.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매우 전문적인 자동화 기기를 만드는 로봇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자면 추수하는 기계 같은 거. 그러니까 로봇가 스스로 사과나무 사이를 걸어다니면서 사과를 따요. 그러니까 트랙터처럼 움직이면서 진공으로 사과를 쪽쪽쪽 이렇게 빨아가지고 하나하나를 이렇게 떼내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콤바인 같은 걸 막 털고 이랬잖아. 그런 것들은 과수에 손상을 주거나 뭐 여러 가지 나무나 이 성장 수확물에다 이걸 줬는데 요새는 로봇가 지가 이렇게 사다리처럼 생긴 로봇가 팔을 갖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사과가 됐든 배가 됐든 저 높이 있는 것도 높이 있는 것도 쭉쭉 손 뻗어가지고 가제트 연차처럼. 그렇죠. 나와라 로봇팔. 오, 그런 식의 산업용 로봇, 농업용 로봇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에서는 매우 혁신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나 성능은 어설프긴 한데
가격 대비 효율이 높은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 중국이 로봇 기술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중국의 로봇 굴기가 이게 또 하나의 이 내부적으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중국은 야, 이거 굴기 해서 무조건 전 세계 탑 이러면은 막 지원해가지고 회사들이 막 지원금 받으려고 일단 달려들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만큼의 수출 시장이 확 열리거나 내수 시장이 확 열려가지고 그 기업들이 막 생산되는 게 팔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보조금 받고 70% 이상 보조금을 받으니까 그냥 필요 없이 몽땅 과잉 생산을 해놓고 과잉 생산을 해놓고 안 맞아요. 팔리면 난 어차피 보조금에서 본전 땡겼으니까 그렇죠. 그거 먹고 떨어져 버리는 망해버린 문 닫아버리고 그건 나머지 다 고철 처리돼 버리는 요런 류의 이제 악순환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수요처를 찾아주고 공급을 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시키느냐 이런 부분 안에서 독일하고의 브랜딩 협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즉 중국에서 생산을 하지만 독일제 간판을 붙인 어떤 그런 그러면은 수출에 엄청나게 날개가 엄청난 걸리겠지. 날개를 붙이게 되는 거죠. 자, 관련해서 요런 진척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가 다 결국은 잠재적인 우리 경쟁 국가들이에요. 쟤네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대한민국이라서 그 대한민국이 앞으로 해나갈 피지컬 AI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두 나라가 이 부분에서 협력할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